오늘은 이제 지수함수 C단계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페이지로는 55페이지고요. 353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3번 문제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기억, 니은, 디귿 합답형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자, 이거를 좀 차분히 하나씩 한번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두 개의 함수가 주어져 있네요. 지금 보면 a하고 b, ax의 거듭제곱하고 bx의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는 이제 지수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두 개 모두 0보다는 크다고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0보다는 큰데 1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얘기는 지금 언급이 안 되어 있다라는 거. 이제 문제를 푸는 와중에서 아마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겠죠. 그거를 가지고 참고짓을 판단하는 어쨌든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억부터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을 보시면은 g에 마이너스 1을 넣어준 값이,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g에 마이너스 1은 b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자, 이 값은 1보다는 크고, 그죠? f의 마이너스 1을 넣었대요. 그러면 a의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럼 요걸 한번 좀 정리해 볼 건데, 뭐 동시에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면, b값은 어쨌든 0보다 크니까 양쪽에 b를 곱해주면, b값은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얻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는 우측에 있는 애를 보면, a값도 어쨌든 0보다는 크니까 a를 양쪽에 곱하면 a는 1보다 작네요. 그래서 이 두 개에 의해서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a값은 어쨌든 0보다는 크니까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고 b보다는 작은 요걸 만족해서 기억은 일단 맞네. 그지? 기억은 그냥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 b 값이 둘 다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다면,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함수를 생각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함수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놓고 얘를 좀 이해하는 게 좀 문제가 편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개념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a, b 값이 있는데 1보다 작은 상황에서 a, b 값이 크게 결정이 됐을 때에는 이제 0,1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계, 반시계 방향이죠. 반시계 방향으로 어쨌든 얘가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1을 이렇게 잡아놓고 지수함수 두 개를 그래프를 그릴 건데, 하나는 이렇게 여기를 지나가게끔 이렇게 그려보고요. 자, 선생님 요거를 좀 그래프를 좀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왜 이거를 그래프를 좀 다시 그렸냐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좀 잘 봐야 되니까 이렇게 조금 더 내려가게끔 여기 1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래프는 요거보다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겠죠. 자, 여기서 이제 포인트적으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얘가 이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가 바뀐다는 게 포인트고요. a하고 b 값 중에 둘 중에 어느 게 ax 거듭제곱이고 bx의 거듭제곱인 거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일단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커지게 되니까 이쪽으로 커지게 된다는 얘기니까, 지금 보면은 a 값이 b 값보다 더 작은 상황이니까 얘가 ax의 거듭제곱이고 얘가 bx의 거듭제곱이고, 이 상황은 이제 그래프 상에서 알 수 있는 거지. 자, 일단은 이 상황이 만족하는 상황에서 a를 는 값하고 이제 두 개 모두 함수에 a를 는 값이 크게 대소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일단은 이제 1이 나오는 값을 먼저 보려면 y는 x를 긋거든요. 그래서 y는 x 그래프를 한번 그어볼게. 자, y는 x는 이제 이렇게 y는 x 한번 그어봐서, 자, 그럼 이제 0,1하고 만나는 요점, 요게 1이겠죠. 1. 여기가 1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A하고 B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소는 이제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대략적으로 여기가 이 상황을 여기를 A 이렇게 잡고 여기를 B 이렇게 잡아봅니다.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A를 한번 올려보니까 여기 만나는 이 지점이 발생을 하는데, 여기 색깔을 좀 달리 한번 해볼게요. 여기 만나는 이 지점은 어떤 함수하고 만났냐면 이 함수하고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함수하고 만나는 지점이니까 여기가 A의 A 제곱에 해당하는 지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얘를 한번 올려봐서 이렇게 올려서 여기 만나는데, 자, 요 지점 보이죠? 요 지점? 요게 뭐냐면 B의 A 거듭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대소가 그래프 상황에서 판단이 되는데, A의 A 거듭제곱이 B의 A 거듭제곱보다 작죠. 따라서 F의 A가 GA보다 작다라는 사실도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문제야. 그지? 그래서 니은까지 이렇게 해결을 했고, 계속 이어서 디귿을 보자고. 디귿 같은 경우에는 a하고 b 값이 1이면 a하고 b가 1이래. 곱해서 1이 나왔지. 곱해서 1이 나왔다는 얘기는 두 개가 이제 역수라는 얘기인데,
이게 뭔 얘기야 이게? A하고 B를 곱해서 1이 나왔다.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둘 다 양수니까 A가 이제 B분의 1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죠. 그럼 이제 fx 함수하고 gx 함수하고 fx가 이제 ax 거듭 제곱이면 gx 함수는 bx 거듭 제곱이잖아요. 이 두 개가 y축 대칭 관계에 있다. 라는 사실을 뭐 이렇게 준 거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통해서 좀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두 개를 한번 그래프를 그려놓고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이제 어쨌든 지수함수니까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제일 빠르겠지, 그지? 이제 그래프를 두 개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y축 대칭이니까, 이거 대칭되게 그려야 되는데 그림 그리는 게 쉽지가 않네. 자, 대칭되게끔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이제 당연히 b 값이 a 값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여기 사실에서 또 뭘 할 수 있냐면 a가 이제 1보다는 작고 b가 1보다 크다는 사실도 이제 뽑은 거죠, 사실. 자, 뭐 근데 이 상태에서 얘가 그러니까 y는 bx 거듭 제곱이 되겠고 얘가 y는 ax 거듭 제곱이 되겠고 이런 상황인 거죠. 이제 문제를 계속 다시 위에 쪽 한번 볼 건데, 자 보니까 이제 요번에도 하나는 a를 넣고 하나는 마이너스 b를 넣었대요. 그럼 이제 대소를 비교하자 이런 얘기죠. a하고 b를 넣었을 때. 그럼 이제 얘가 y축 대칭 관계에 있고 어쨌든 y는 x를 또 마찬가지 한번 그어 볼까요? y는 x는 아이고 뭐 선이 삐뚤빼뚤. y는 x를 이렇게 그어놓고, 자 y는 x를 그은 이유는 이제 a 값하고 b 값이 대략 어디 있는지를 좀 판단하고 싶어서 그런 거죠. 여기가 1이거든요. 그럼 이제 a는 어디 있을 거냐면 뭐 a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 그죠? 그럼 b 값은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 있겠죠. 여기 뭐 이런 식으로 맞죠? a하고 b 값, b는 이제 1보다는 클 테니까. 자 근데 a의 x 거듭 제곱에는 a를 넣었으니까 a를 넣었을 때 값을 한번 넣어보면, 자 여기다 이렇게 넣었겠죠. 이렇게 넣었더니 여기가 등장하는데 얘가 a 거듭 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b를 넣을 건데 마이너스 b는 당연히 요 함수에 뭐의 대칭입니까? 자 y축 대칭인 점을 잡을 건데 당연히 1이 여기 있을 거고, 얘랑 이 두 개의 함수가 이제 y축 대칭이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면 자 여기에 1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 값이 y축 대칭이기 때문에 여기 높이가 같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마이너스 1이랑. 근데 이제 b를 넣어주게 되면 b는 여기 있을 테니까 색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b는 여기 마이너스 b는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b를 넣었을 때 값은 여기 있겠죠. 여기. 그죠? 요게 이제 b의 마이너스 b제곱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대소관계를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거는 a의 a 거듭 제곱이 b의 마이너스 b 거듭 제곱보다는 크다는 사실을 알죠. 따라서 위에 쪽에서 얘기한 대로 f에 a를 넣어준 애가 이제 g에 마이너스 b를 넣어준 것보다는 크다라는 사실도 알아서 최종적으로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맞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제? 그래서 이제 a하고 b를 곱한 애가 1이기 때문에 얘가 y축 대칭 관계에 있어서, 그죠? 넣어주는 애의 y축 대칭 관계에 있는 대소 관계에 의해서 넣었을 때 함수값까지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식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1번 문제를 봤고요. 이어서 자 2번 문제 354번이죠. 354번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354번 문제는 이제 절대값 함수가 나왔군요. 지수함수의 절대값 함수를 씌웠고, 그게 y는 10의 교점의 개수를 fa라고 했을 때 fa가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오는 거죠. a 값에 의해서 교점의 개수 두 개가 나오는 모든 정수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자 어쨌든 요 함수하고 y는 10하고 만나니까, 자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는 y는 10하고 만난다 해서 10은 이제 절대값 2x-2의 a에 더하기 a라고 나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놓는 거는 절대값 함수만 그대로 놓는 게 좀 더 편하기 때문에
a를 좀 이항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0-a라고 이렇게 쓰고 하나는 절대값 2x 거듭제곱 마이너스 2a 이렇게 쓰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함수를 볼 건데 하나는 y는 2의 x 거듭제곱 마이너스 2a라는 절대값 함수가 있다 라고 보고 하나는 10-a가 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절대값 2x-2a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일단은 a 값의 그 크기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얘의 모양새가 일단 만약에 a가 음수가 나왔다라고 먼저 생각을 해볼까요? 이 정수 a라고 했기 때문에 a가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 y는 2x승 함수를 그래프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a 값이 만약에 음수가 나왔다면 요 안에 있는 함수만 보라고. 절대값을 같이 생각하면 좀 어려우니까 이 안에 있는 함수만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2x 거듭제곱이라는 건 결국은 x축을 점근선으로 하겠죠. 얘를 이제 점근선으로 하는 함수이면서 이렇게 증가를 할 건데 마이너스 2a만큼 얘를 내려줘야 되는데 a가 음수라면 올라가겠죠. 얘가 마이너스 2a만큼.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자면 얘의 원점에 해당하는 애가 어쨌든 마이너스 2a가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요게 한 칸 올라간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을 지나가면서 여기를 어쨌든 이제 점근선으로 가질 거고 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자 이렇게 생긴 함수는 절대값을 붙이더라도 이게 그대로 모양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절대값 2x승 마이너스 2a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맞지? 자 근데 여기에다가 뭘 하고 있는 거냐면 10-a라고 하는 자 지금 10-a라고 하는 함수는 얘네 상수함수죠. 즉 다시 말하자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를 x축과 평행한 직선을 한번 그어볼 건데 아니 x축과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어보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그어도 얘는 만나는 교점이 두 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값에 의해서 튕겨져 올라가야 두 개가 나오는데 얘는 교점이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위에서 만족하는 FA의 교점의 개수가 두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의 모순이죠. 따라서 A값은 0이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 안 거고 자 그럼 이어서 A값이 0보다 클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럼 A값이 0보다 크게 되면은 2A만큼 내려준 거니까 얘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이 나올 거냐면 자 뭐 그림을 좀 잘 그려봐야 돼. 그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2a가 이렇게 되면 여기만큼 내려온 거고 얘가 새로운 원점이죠. 그럼 여기에서 한 칸 올라간 요 지점 또 동일한데 마이너스 2a 더하기 1인 요 지점을 지나간 함수일 거라는 거죠. 그럼 이 지수함수를 먼저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지수함수가 이렇게 점근선을 따고 올라가다가 여기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만나겠죠. 만난 다음에 얘는 그냥 그대로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절대값 함수니까 절대값 함수라는 거는 x축에 의해서 튕겨져 올라갈 거니까 여기 내 선생님이 이제 점근선으로 표현한 부분이 이렇게 x축에 의해서 튕겨져 올라갈 거라는 거죠. 근데 튕겨져 올라가는데 웃긴 거는 여기 이 점근선 자체가 같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a의 x축 대칭은 2a가 되는 거예요. 2a. 따라서 여기 2a인 점이 딱 이렇게 생기면서 여기에 이렇게 생긴 선이 생성이 되겠죠. 그럼 이쪽에 튕겨져 올라간 부분이 이 2a라는 선에 따라서 이렇게 튕겨져 올라간 부분이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가. 그래서 선생님이 빨간색 부분은 이 점근선이 튕긴 부분, 이렇게 검은색 부분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 자체가 이 두 개를 합쳐서 얘가 y는 절대값 2x 거듭제곱 마이너스 2a가 되는 거죠. 자 그래프를 좀 다시 여기 좀 더 칠해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긴 애가 2x 거듭제곱 마이너스 2a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나서 다 왔어. 10-a가 어떻게 그어지면은 얘하고 두 점에서 만날까? 이제 눈에 보이겠지만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어진다면 여기서 만나는 교점에 하나가 발생을 할 거니까 얘가 그어져야 되는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그어져야 될 거고 여기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갈 수가 없을 거예요. x축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만나는 점이 발생을 하지 않죠. 따라서 이 범위값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 10-2a가
10-2a가 10-a죠. 10-a 10-a가 2a보다는 작아야 될 거고, 그리고 뭐보다는 커야 되죠? x축보다는 커야 되니까 0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러한 범위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얘를 정리 한번 해볼 건데, 얘를 정리해 보니까 3a는 10보다는 크다. 따라서 a는 3분의 10보다 크다라는 요 범위가 하나 나오고, 자, 요쪽 부분을 정리하면 a 값이 1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와서 최종적으로 a는 답은 이제 뭐 3분의 10보다는 크고 10보다 작다가 나오는군요. 근데 이제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모든 정수 a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3분의 10은 3. 얼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제 a 값이 될 수 있는 정수 a는 4, 5, 6, 7, 8, 9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13부터 13, 13에서 39 나오네요. 그래서 합은 39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가서 좀 어려웠고요. 지금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54번까지 했고요. 자, 이어서 355번 문제 볼게요. 얘도 이제 그래프를 이용하는데 결국은 지수 함수잖아요. 지수 함수 이제 우리 뒤에서 또 할 로그 함수까지 해서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모두 사실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잘 그려보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고,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등장을 하니까 그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잘 한번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떤 fx 함수하고 그리고 fx 함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y는 5분의 1x라는 직선이 있는데, 직선과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는 교점, 만나는 개수. 근데 이제 가조건에 보니까 이러한 조건이 나왔는데, 얘는 이제 되게 유명한 주기를 나타내는데 주기가 2라는 걸 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요즘에 이제 삼각함수를 좀 배웠을 텐데, 삼각함수에서 나왔지만 fx 플러스 p랑 fx랑 같을 때 우리는 얘를 주기가 p라는 걸 나타내는 이러한 식으로 함수값을 나타낼 때 주기가 p일 때 이렇게 쓴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주기가 2라는 걸 줬고요. 그러면 두 칸씩 일정한 모양이 나왔다, 이런 얘기고요. 그럼 이제 두 칸을 줄 건데, 그 fx 함수는 두 칸을 주는데 0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이렇게 두 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합치면 0부터 2까지니까 두 칸이죠. 그러면 이 모양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얘기니까 뭐 이거는 이제 그래프는 이제 대략적으로 알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얘를 보니까요, 요거는 알겠고 밑에 것만 조금 바꿔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2x y는 2의 x 거듭제곱 함수를 x축 방향으로만 이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 함수를 보니까 얘는 이제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묶어보면, 그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2분의 1이죠. 2분의 1.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 거듭제곱이니까, 다시 말하자면 얘는 y는 2분의 1 x 거듭제곱을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하자면 얘랑 두 개가, 요 두 개의 함수가 뭐의 대칭으로 있냐면 y축 대칭 관계에 있으면서 똑같이 x축으로 1만큼만 평행 이동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러면 뭐 이거 그리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림 한번 쭉 그려볼 건데, 그리고 이제 또 알아야 되는 포인트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선생님 지금 그림을 좀 길게 그려볼 거고, 이제 그리는 쪽은 어느 쪽을 봐줘야 되냐면 양의 부분만 좀 봐주면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제 요 함수가, 이 두 개의 함수가 x축 방향으로만 이제 평행 이동했기 때문에, 그죠? 뭐 위로 x축보다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부분은 나오지 않겠죠.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얘가 0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여기 1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럼 얘의 함수는 1,1만큼 위로 올라간, 자, 요거를 조금 1을 좀 띄워봅시다. 선생님 좀, 자, 1을 조금만 띄워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고 1,1 여기 지점, 여기 지점을 지나가면서 이제 생겼을 건데, 0부터 1까지는, 자, 0부터 1까지는 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면서 얘가 이렇게 쭉 이어질 건데, 자, 여기다가 0을 넣어주면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2분의 1을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프가
요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1부터 2까지는 이 함수의 이 함수, 지금 우리가 지금 그린 함수의 1부터 2까지는 대칭 함수를 그릴 거니까 2분의 1이 동일하게 나오면서 대칭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요런 식의 모양이 나오겠죠. 대칭이 아닌데, 그지? 그림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 자, 이것도 뭐 대칭은 아닌데. 자, 뭐 대충 대칭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죠? 이거 좀 마음에 든다. 그죠? 이렇게 대칭이 되게끔 그림을 그렸어.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y는 5분의 1x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5분의 1x하고 이제 결국은 얘를 봐봐. 지금 선생님이 딱 0부터 2까지의 그래프만 그렸는데 이 모양이요. 계속 반복적으로 이쪽 지금 이제 2, 4분면 쪽도 그려져야 되는 거고 사실은 1, 4분면 쪽에도 계속 그려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5분의 1x라는 거하고 만나는 부분을 볼 때에는 사실상 이제 보면 높이가 지금 선생님이 그려준 함수는 똑같은 모양을 계속 그릴 거니까 최대 높이를 보면요. 최대 높이가 1이란 말이에요. 1. 제일 높은 지점이 1이고요. 제일 낮은 지점이 2분의 1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5분의 1x하고 만나는 지점을 볼 때는 5분의 1x가 뭐가 되는 지점? 1이 되는 지점하고 얘가 1이 되는 지점하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 되는 지점만 확인하면 교점의 개수가 나올 거라는 거죠. 선생님 말이 이해가죠? 그러니까 x값이 자 봐봐 5분의 1x가 1이 되는 점은 x가 5일 때거든요. 그리고 얘가 2분의 1이 나오는 지점은 뭐야 이거 2분의 5일 때인가 2분의 5? 그죠? 요 두 개의 지점만 2분의 5일 때 뭐 이제 높이가 2분의 5를 넣으면 2분의 1인 거니까 그것만 짚어주면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 그림을 계속 얘를 한번 그려봐야 될 거니까 여기 3 여기 있고 여기 4 여기 있고 여기 5 여기 있고 뭐 이제 6 또 한번 그려보고 그죠? 해놓고 얘의 그래프를 또 계속 그려볼 건데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리고 싶어서 요쪽에 이제 이렇게 가이드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요거는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가이드선. 높낮이가 이제 같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선생님이. 그죠? 자, 그러니까 얘가 요렇게 내려와서 요쪽에 이렇게 딱 만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 그림이 이렇게까지 디테일할 필요는 없는데 그죠? 잘 해주고 싶어서 자 그럼 이제 요 똑같은 모양이 또 마찬가지로 요렇게 올라갔다가 또 요즘은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여기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요즘은 내려가겠죠. 요게 이제 주기가 2인 함수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요 나 조건과 가 조건을 이용해서 나온 거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뭘 그려줘야 되냐면 y는 5분의 1x만 그려주면 되는데 y는 5분의 1x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자 2분의 5를 넣는 순간 2분의 1 나올 거니까 2분의 5를 넣는 순간 2분의 5 자, 여기죠 여기 여기에 2분의 1을 지나갈 거고 5를 넣는 순간 1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원점을 지나가는 직선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그릴 건데 이 직선은 너네 잘 생각해봐. 직선은 이제 어차피 증가하는 함수니까 요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이게 자 요렇게 딱 이렇게 생겼겠지. 그지? 그러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구하라 얘기했는데 요쪽 지역에서는 만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여기는 만날 수가 없는 거고 요쪽 지역도 지금 만날 수가 없고 그럼 여기는 더 이상 그릴 필요도 없는 거지 뭐 그지? 여기도 만날 수가 없지. 왜냐면 2분의 1보다 어차피 얘는 계속 작을 테니까 훨씬 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막 만나지 않다가 여기도 보면은 이때 2분의 5가 됐을 때 얘는 2분의 1이 됐고 얘는 이제 이 상태에서는 2분의 1보다 작을 테니까 만나지 않을 거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하나 만나고 5를 딱 넣는 순간 1이 되니까 여기서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는 2개가 되는 겁니다. 2개. 자 이제 공을 들여서 선생님이 그림을 그렸는데 아마 이제 본인들이 대충 그려봤으면 이거 바로 나왔을 거야. 그지? 선생님은 조금 정확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그림을 좀 열심히 그렸는데 아마 이해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뭐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사실상 이제 어떤 주기함수 관련된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얘가 평행 이동한 함수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부분들이 훨씬 좀 중요하게 다뤄졌던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356번
문제를 볼게요. 뭐 얘도 또 이제 뭐가 하나 나왔는데 합성 함수 관련된 게 또 나왔네요. 그리고 역함수 관련된 얘기가 또 나왔고, 어이구. 그 이랬을 때 이제 g의 72의 값과 항상 같은 것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 지금 fx를 줬어요. fx를 줬으니까 fx에서 주어진 조건을 먼저 한번 적어보는 게 먼저 문제를 푸는데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fx는 ax의 거듭제곱이라고 했으니까 a에 p를 넣어주면 뭐가 나온다?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a에 q를 넣어주면 뭐가 나온다? 3이 나온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하나입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보면은 g에 합성에 f5x라는 함수를 합성을 했더니 얘가 x가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요 함수하고 gx 함수하고 f5x 함수하고 이 두 개가 무슨 관계에 있다?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죠. 역함수 관계. 이 얘기예요. 이게 두 개의 역함수 관계에 있다. 그죠? 근데 g72와 같은 값을 구해? 이 얘기는 g의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g의 72를 넣어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것, 뭐 예를 들어서 a가 나왔어. A는 여기 있으니까 G에 72를 넣었더니 뭘 쓸까? 별표 별로인 것 같은데. 뭐 베타가 나왔다고 할까? 베타가 나왔어.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F에 넣어주면 5베타를 넣었더니 뭐가 나왔다? 72가 나왔어. 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F 함수는 뭐냐면, 자, 요 함수죠. 요 함수죠. 근데 거기에 이제 5베타를 넣었더니 72가 나왔다.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는 목적지를 잃으면 안 되는데, 목적지는 뭐냐면 베타예요, 베타. 베타와 항상 같은 것을 구하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베타를 넣어 볼 건데, 자, 지금부터 A의 5베타 거듭제곱. 그죠? 얘가 뭐라고요? 72라는 거죠. 72. 그럼 72는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게 뭔데? 근데 이제 봤더니 결국 A라는 B라는 점과의 위치 관계를 물어보고 있고, 위에 쪽에서 그냥 심심해서 써놓은 애가 하나 있는데 얘를 하나 써놨단 말이에요. 그렇고 보니까 72라는 친구를 2하고 3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죠? 72라는 애는 8, 9, 70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죠. 다시 말하자면 A의 2의 세제곱이니까 A의 3P 거듭제곱 이렇게 쓸 거고, 3의 제곱이니까 A의 2Q 거듭제곱 이렇게 쓰겠네요. 그러네. 그러면 A의 5베타는 A의 3P 더하기 2Q 얘를 뽑고요. 그럼 이제 밑이 같으니까 지수를 비교하면 5베타는 3P 더하기 2Q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왔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베타를 우리가 구하는 게 목적인데, 그래서 베타를 5로 나눠주면, 근데 보니까 여기 3과 2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쓸 거냐면 선생님이 2 더하기 3 이렇게 쓰고요. 그래서 2Q 더하기 3P 이렇게 쓸까요? 그죠? 그러면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얘가 우리 어디서 많이 봤죠? P가 나타내는 점은 뭡니까? 여기죠. 여기 즉 다시 P가 A를 나타내는 거고 Q가 B를 나타내는 거니까, 베타가 나타내는 지점은 결국은 선분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네. 내분하는 점. 그죠? 그래서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에 X좌표를 의미한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그죠? 이렇게 푸는 문제야. 이제 여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이게 뭐가 어렵냐면,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거를 보고서 얘를 보고서 이제 역함수라는 걸 파악하는 게 좀 일단 1차적으로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제 G72의 값을 그걸 이용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쭉 계산해놓고 여기까지 계산한 친구도 있었을 거야. 근데 여기까지 계산하는데 이거 뭐 어쩌라고 이렇게 보는 건데, 얘를 이제 5로 나눠서 이렇게 보고, 그죠? 얘를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이거를
그죠? 내분점, 외분점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친구는 정말 머리가 좋은 친구죠. 아마 좀 오랫동안 못 봐서 오랜만에 봐가지고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뭐 공식 같은 경우에는 뭐 그죠? m 더하기 이거잖아요. 공식 한 번만 적어볼까요? 근데 혹시 해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서, 그러니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 있잖아요. 요 공식, 내분하는 점 p 공식. 그래서 이제 이게 a, b 값이 수직선상에 있을 때 m 더하기 n에 a, b는 이제 a하고 b 때, 그래서 mb 더하기 na 이렇게 크로스로 바뀌는 요 공식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내분점 공식이었죠. 그래서 요런 공식을 좀 이용한 거였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해보자고. 이어서 357번 문제. 357번 문제를 볼 건데, 자, 357번 문제는 y는 t가 다음에 각각의 함수에 그어서 만났을 때, a, b, c가 뭐 이렇게 쭉 있고, a와 c를 지나면 y축의 평행한 직선이 y는 ax와 만나는 점 각각 있을 때, AC의 길이를 줬어요. AC의 길이를 줬고, ADB의 넓이를 줬으면 BCE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요게 그림 그리는 게 좀 빡세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그림을 한번 좀 열심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저 지수함수를 또 그리면 좀 헷갈리니까, 원래는 이제 선생님이 지수함수 그리거든요. 근데 여기 상에서는 이제 그림을 지수함수는 빼고 한번 그려보려고 노력해 볼게요. 자, 이게 y축, x축 이렇게 있고요. 일단 여기가 1이 있는데, 이렇게 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y는 t가, 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y는 t고요. y는 t가 있고, 그럼 이제 a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t하고 만나요. 여기 만나는 지점, 여기 a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얘가 만나는 지점이 t하고 만나니까, 그죠? t가 나오는 지점이죠. 얘가 t가 나오는 지점이고, 뭘 줬어 지금 그림이? 이 문제가 a의 ex 승이 그리고 y는 ax 거듭제곱이 또 t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b가 있는 거죠. 여기가 b가, 자,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 y는 2x 거듭제곱이 또 t하고 만나는 점이 있는 거죠. 자, 일단은 이제 요걸 미지수를 좀 잡아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지수를 써도, 로그를 써도 좀 편한데, 일단은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가 k인데, k. 이렇게 쓸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의 2의 k제곱. 이렇게. 그래서 일단 이제 첫 번째 아는 거는 a의 2의 k제곱이 t야. 요걸 하나 알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지점은 이제 뭐 t라고 잡을까요? 뭐 t가 있으니까 s라고 잡을까요? s. 그럼 두 번째, 이제 a에 s를 넣었더니 뭐가 나왔어? t가 나왔죠, t가. 그럼 두 개는 같은 거니까 a에 이제 요거를 먼저 연립을 한번 해볼까요? a의 2k랑, 그죠? as랑 같은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 s는 2k랑 같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래서 s 대신에 2k를 쓸게요, 이제. 요걸 하나 썼고요. 그 다음 이제 또 c가 있는데, c는 뭐냐면 2분의 x 거듭제곱이니까 요거는 뭐 감마 쓸까요? a의 감마 2분의 감마를 넣었더니 얘는 또 t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또 마찬가지로 비교를 해보면 a의 2k가 a의 2분의 감마랑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비교를 하면 감마는 4k다. 여기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c가 만나는 요 지점, 여기가 4k 이렇게 잡으면 이게 이제 c가 발생을 하겠죠. 자, 근데 이제 뭘 줬냐면 AC의 길이를 줘요. AC의 길이.
요 길이를 주는데 AC의 길이는 3K죠. 요게 6이라고 했으니까 K값을 사실상 준 거죠. 2라고. 그럼 이제 K값을 2라고 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K값 대신에 2라고 적어주고 여기는 4라고 적어주고 여기는 8이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끝났지? 이제 밑작업 다 끝났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D라는 점이 있는데 D는 뭐냐면 2를 넣어서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A의 4제곱이고 여기가 이제 결국 2를 넣었으니까 여기가 A 4제곱이거든. 여기 지점이 A의 4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함수를 이제 선생님이 그래프를 안 그려서 그러는데 D하고 만나는 거니까 D하고 만나는 점은 A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D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A제곱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림을 안 그리고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 그럼 이제 ADB 삼각형이 나오는데 요게 ADB 삼각형이죠. 그럼 이제 ADB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ADB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 2죠. 2 곱하기 A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요거고요. 근데 이제 ADB의 넓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6이고요. 그래서 A 4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6이라는 거 하나 뽑은 겁니다. 요거 하나 뽑았고 근데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BC2예요. BC. BC2는 뭐냐면 2는 8을 넣어서 나오는 애니까 팔을 넣어서 만나는 점인데 여기 만나는 2를 만나는 점을 보면은 A의 8제곱이죠. 이렇게 나올 거고 그럼 이제 삼각형이 나와야 되니까 삼각형이 BC 2 그림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 BC는 요거죠. 요거 자, BC2니까, 여기 삼각형 BC2를 구하세요. 요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여기 길이죠. 여기 길이는 여기 길이랑 같으니까 4 곱하기 여기 길이. 여기 길이는 여기에서 요걸 빼는 거죠. 그래서 A의 8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이렇게 나오네요. 그래서 날라가면서 2의 A 8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요겁니다. 요걸 이제 구하려면 여기 이거에서 뭐 구해야 되겠지. 그러면 얘를 보니까 A의 4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놓으니까 얘가 보기차식이죠. 그러면 이제 A제곱 마이너스 3 A제곱 플러스 2는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제곱값이니까 당연히 A제곱이 3이 나와야 되죠. 그럼 A제곱은 3이니까 그대로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에 얘를 4제곱 하면 되니까 3제곱이죠. 4제곱 4제곱 3의 4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3의 제곱 이렇게 해주면 2 곱하기 9에 곱하기 8 이렇게 나오나? 그지? 그럼 몇이냐 이거? 계산하면 144입니까? 144 이렇게 나오네요. 자, 뭐 어쨌든 357번까지 했습니다. 이거 뭐 지금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게 너무 힘들어, 그죠? 그림 그리는 거 말고는 그냥 그랬어.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했으면 좋겠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했으면 아마 연습장에다 쭉쭉쭉 그리니까 좀 더 빨리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개의 함수의 그래프하고 y는 ky의 교점이 있는데, 교점의 x좌표 각각 pqr일 때, PQ랑 QR이랑 같게 되는 K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이건 그림 나오면 얘도 끝나요. 근데 이제 위에 있는 함수를 이제 선생님이 하나씩 한번 좀 잘라볼 건데, 제가 의미하는 거는 Y는 마이너스를 묶어볼까요? 그러니까 3분의 1에, X 플러스 2고, 그죠? 이렇게 나와있고, 제 같은 경우에는 Y는, 자,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고, 그 다음 쟤는 뭐냐면 Y는 3의 X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는데,
자, 이거 각자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얘랑 얘랑은 이제 y축 대칭 관계에 있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를 x축 방향으로 이만큼 같이 평행 이동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 관계. 요거는 뭐의 관계이냐면 얘는 x축 방향으로만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된 관계에 있는 거죠. 4만큼의 격차가 있겠죠. 이제 그러한 그래프를 이제 한번 그려줘서 이제 지금 문제를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이제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쉽지 않다라는 거는 여기다 그리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여기다. 자, 이제 평행 이동한 그래프 그릴 때는 제일 본 게 x축 방향 2만큼이니까 새로워진 원점 2를 잡고, 그죠? 여기서 한 칸 올라간 1 잡고, 그래서 얘를 먼저 그려보면은 x축 방향 뭐 증가함수니까요. 증가함수니까 전구선 따라서 그대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려주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대칭형 그래프니까 얘 그래프가 이렇게 이게 나오겠죠. 그러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합시다. 자, 그럼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만큼 있고 요 지점 올라갈 거고. 그 얘를 그대로 평행 이동한 거니까 사실상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뭐. 그죠? 그림이 지금 사실 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림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갑시다. 자, 근데 y는 k가 그일 건데 y는 k하고 만나는 점이 각각이 pqr이래요. 그죠? pqr. 근데 pq랑 qr이랑 같게끔 하는 k값을 구하라고? 그럼 이제 y는 k를 한번 그거 보자고. 일단은 뭐 1차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요쪽 1보다 좀 작게끔 그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보다 커지게끔 그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1보다 커지게끔.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가 달라지는지 보자고. 근데 이제 1보다 작게끔 그렸을 때 만나는 요 지점 보이죠? 요 지점. 얘가 이제 당연히 제일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얘하고 만나는 게. 그게 뭐냐면 R이란 말이야. 근데 R 값이 제일 크다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K 값은 1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준 거죠, 문제에서. 그럼 이제 위쪽에서 만나줘야지만, 여기 요쪽에서 얘가 P가 나오고, 요쪽에서 여기가 Q가 나오고, 여기서 R이 나오는, 이런 모양새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PQ의 길이하고 QR의 길이가 같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웃긴 거 아니고 쉬운 건데, 이 쉬운 게, 요 길이가요, 항상 일정해요. 4로. 그죠? 뭐 이렇게 긋든 저렇게 긋든 얘는 4로 항상 일정할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요 길이랑 같은, 여기가 4가 나오는 이런 얘기잖아요. 4가 나오는. 그때 K값? 그런 얘기네요. 그럼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여기 요 길이가 4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의 대칭이잖아요. 얘의 대칭. 얘의 대칭이니까 여기 길이가 4면 여기 길이 2겠죠. 2. 그럼 요 길이가 2면 여기는 4겠죠. 4. 여기는 0일 거고. 뭐 이제 그림이 좀 이상했던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제 4를 넣어주니까 뭐가 나오죠? 여기다가. 여기 넣어줄까요? 4. 9가 나오네요. 9. 그죠? 따라서 K값은 9라는 사실을 알겠네. 이렇게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나오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제 그래프가 좀 잘 그렸으면 더 간지가 났을 것 같은데 그래프가 좀 이상해가지고 좀 그랬네요. 자, 약간 끊었다가 359번 문제 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